카디널의 출시는 당시 90년대 윌슨 베넷의 간판이었던 비숍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래그십의 등장이었고, 이후 왕관을 넘겨준 에미넌스에게 결정적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제품 자체의 메커니즘과 퍼포먼스를 논하기 이전에 카디널의 메이킹 스토리는 수많은 화제를 뿌리기도 했었죠.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셰필드 대학을 포함한 영국 내 주요 산학기금이 투입된 초유의 스피커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기세만 본다면 윌슨 베넷은 아마 카디널을 자사의 플래그십으로 완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외의 인프라를 끌어모아 윌슨 베넷의 공력을 투입해 끝을 보려고 한 듯한 흔적이 느껴지는데, 카디널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윌슨 베넷의 사운드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소리샵 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리뷰 시간입니다. 카디널을 이루는 모든 소재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사실상 캐비닛에 있습니다.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캐비닛을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배플과 그에 이어져 캐비닛의 전방 측면으로 접합된 부분, 그리고 후방 측면, 마지막으로 맨 뒤쪽 척추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빈 부분인데, 이 세 부분은 각기 측면과 상하단이 분리되어 접합시킨 게 아니라 일체형의 모노코크 바디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방 배플과 측면 벽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됐으며 전면은 특히 5cm 두께로 압출 성형해서 장착했습니다. 곡면 디자인으로 회전을 줄이고 알루미늄의 물성으로 자체 울림을 최소화합니다. 후방 측면은 항공기와 맥라렌, F1 등의 기체 소재로 사용되는 압축 폼코어로 매우 가벼운 소재입니다. 어쿠스틱의 웨이브를 고스란히 받는 이 부분은 특히 내외부 모두 글라스 섬유로 1차, 카본 섬유로 2차 코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 삼각형 빔 역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카디널을 반으로 잘라 단면을 본다면 마치 물고기처럼 뒤쪽으로 갈수록 유선형으로 디자인되어 직선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미세하고 굴곡이 큰 곡면으로 흐릅니다. 알려진 대로 이런 구조는 캐비닛 주변에서 발생하는 스탠딩 웨이브나 음원에 없는 울림을 제거하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전체 중량이 140kg인 카디널에서 제품 하단 베이스가 차지하는 중량이 88kg인 점은 카디널의 구조를 이해하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를 6시간 동안 NC 가공으로 성형을 하고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캐비닛을 견고하게 앉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베이스의 바닥은 3개의 28mm 직경 스파이크로 지탱하고 있으며 바닥은 전용 슈즈로 지지하게 되어 있는데, 스파이크의 지지점에는 12.5mm 구경의 볼 베어링 3개가 마치 삼각대처럼 스파이크와 최소한의 접점을 마주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윌슨 베넷의 턴테이블에서 유명해진 소위 키네마틱 베어링 시스템이죠. 상단은 마치 추기경의 갓처럼 생긴 디자인으로 전면을 향해 기울어진 처마처럼 탑플레이트가 카디널을 덮고 있습니다. 캐비닛 벽면과 같이 탑플레이트 또한 카본 섬유 복합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카디널은 내외부에 9개의 유닛을 장착하고 있으며 그중 2개는 패시브 베이스 드라이버입니다. 하나는 제품의 맨 하단에, 다른 하나는 스피커 내부에서 천정을 향해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유닛 2개는 내부에 동일한 유닛을 바짝 붙여 겹으로 장착한 아이소베리 구성입니다. 내부 인클로저는 3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로부터 상위 2개 유닛이 첫 번째, 미드레인지 하나만 별도로 두 번째, 그 아래 나머지가 세 번째,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윌슨 베넷은 이 방식을 트로이카 시스템이라 말하는데, 트로이카 시스템이란 단순한 MTM 배열 방식이 아니라 고강도 경량 디자인의 캐비닛과 전장품들을 최소화시켜 구성한 네트워크를 결합한 후 앰프로부터의 전송 신호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서 재생하는 포괄적 어쿠스틱 필터링 어셈블리를 의미합니다. 트위터를 제외한 모든 유닛의 구경은 7인치 동일한 스펙으로 모두 리즈 대학에서 개발한 택틱2 드라이버입니다. 또한 전 구간이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9개의 유닛이 각 밀폐된 3개의 체인버에 분산돼 90dB의 능률을 낸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2개의 아이소베릭을 갖춘 9개의 유닛이 무척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시청을 시작해보면 저출력 앰프로도 쉽게 움직입니다. 공칭 6옴 임피던스지만 아무리 낮아도 3옴 이하로는 부하가 풀리지 않는 설계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음원 테스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Feel ignored.
You never took the time and now it's too late. I hate to feel ignored. So now I'm gonna end this thing now. 글로리아 텔즈의 엔드 디스팅에서 낮은 베이스가 들려오면 좌우 펼침이 좋은 스테이징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굳이 성당에서 녹음한 합창곡이나 재즈클럽이 아니라도 이런 단순한 구성의 곡에서도 음이 동작을 시작하면 홀로그래픽 영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점에 카디널의 본질이 드러나 보입니다. 보컬의 얼굴과 입 동작이 컴팩트한 크기로 뒤로 오목하게 들어가 맺히며 전체 스테이징이 좀 더 정교한 전후거리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카디널의 리뷰를 준비하면서 짧은 영상 안에 모든 걸 담아내기란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까지 설명하고 멈춰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깨알 같은 설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죠. 윌슨 베넷의 카디널을 들어보며 느낀 건 스피커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 앉아 밤하늘을 본다거나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실험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신개념이 생겨나는 건 아니겠죠. 이 정도의 소리를 내는 복합 구조물을 생각해내려면 음악적 영감이 이끌어야 가능할 겁니다. 카디널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도 경이로운 구조물입니다. 집에서 더 완벽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간이 이토록 치열하게 생김새를 구상하고 또 소재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카디널은 윌슨 베넷이가 화제가 될 때마다 언제나 등장하는 이름이었고 앞으로도 오랜 동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샵 튜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리샵 튜브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